네, 이번 시간에는 그리드로 피그마 로고 만들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피그마 로고가 있잖아요. 이거 그리드로 배치하고, 그리고 보더 레디어스로 모양 만들 거고요. 그리고 SCSS에서 이번엔 변수를 사용할 거예요. 물론 변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핵심 이론이나 핵심 활용에서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우리가 해봐야죠. 참고로 피그마라는 거는 프로토타입 제작 툴인데 뭐 한 2년 전부터 대세인 거죠. 여러분들 뭐 어플리케이션 UI 디자인 하는 거, UI UX 디자인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안드로이드랑 이제 iOS에서 iOS의 스케치 그리고 어도비 XD 그런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피그마 같은 경우에 저도 해봤는데 배우기가 너무 좋고요. 특히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웹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몇 개는 무료로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스케치라든지 어도비 XD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설치하지 않고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여담인데 여러분들이 퍼블리싱만 하고 이런 그래픽 관련 UI UX 디자인 관련 이런 프로토타입 툴 같은 거 하나 정도 피그마 같은 거 조금 기본 정도 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됩니다. 자, 이건 여담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 예제를 만들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이제 그리드에 대한 부분인데, 그리드에 대한 부분을 뭐 딥하게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정렬 그리고 이렇게 뭐 컬럼 배치 뭐 이런 정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변수를 사용해서 만들 거고, 그리고 이 로고 자체가 커지면 도형과 저 피그마라는 텍스트가 동시에 같은 비율로 커지도록 만들 거고요. 네, 저는 피그마 로고.html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서버 이렇게 오른쪽에 브라우저 띄워놨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스타일 만들어질 거니까 이렇게 스타일 링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style.scss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HTML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HTML은 뭐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피그마라는 div 안에 스팬 태그 한 다음에 피그마, 저 텍스트가 될 부분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왜 스팬을 사용했냐면, 이렇게 제목 같으면 무조건 하고 H1, H2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팬을 쓰셔도 전혀 상관없으세요. CSS로 충분히 핸들링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쉐이프, 저 모양이 되는 애들은 쉐이프라는 div 안에 스팬 태그 이렇게 5개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왜 굳이 중복해서 여기도 스팬 쓰고 여기도 스팬 썼냐면, 자손 선택자, 자식 선택자에 대한 이해도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이거 H3, H2 뭐 이렇게 쓰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HTML 만드셨고요. 자, 그러면 웹 폰트 하나 링크해야 되는데, 자, 화면에 보시면 웹 폰트, 요 피그마라는 웹 폰트 좀 비슷한 거 구글 웹 폰트 들어가서 우리가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겸사겸사, 물론 이제 대부분 분들 아시겠지만 구글 웹 폰트 링크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구글 웹 폰트 링크하는 거 해서 저 피그마랑 비슷한 텍스트 웹 폰트 가져올게요. 네, 크롬에서 구글 웹 폰트 치시면 첫 번째 구글 폰트 나오잖아요. 이렇게 누르세요. 자, 그러면 미리 보기 텍스트들과 함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웹폰트 목록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매번 갖다 놓고 피그마라는 텍스트를 쳐서 확인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센텐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렇게 피그마라고 텍스트를 넣으세요. 그러면 이런 피그마라는 텍스트가 전체적으로 다 찍히면서 샘플이 되는 거잖아요. 자, 보시면 라토라는 폰트도 비슷하고요. 뭐 비슷한 거 찾으시면 돼요. 저는 보면은 이제 힌디라는 폰트가 있어요. 힌디. 자, 그래서 이 힌디라는 폰트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웹 폰트에서 이렇게 힌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폰트 웨이트들을 이 폰트가 지원하는 건 5가지를 지원하는 거예요. 폰트 웨이트 300부터 700까지. 근데 저는 폰트 웨이트 300하고 노멀하고 뭐 500, 600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은 누르시면 돼요. 얘도 누르시고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웹폰트 이 힌드라는 웹폰트가 추가되잖아요. 근데 HTML에 링크할 게 아니라 우린 CSS에 링크할 거니까 임포트를 선택하시고요. 요걸 복사하셔가지고 SCS에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폰트 패밀리는 요걸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다운로드 패밀리 하시면은 폰트 파일 자체로 다운로드 돼서 여러분 윈도우즈 밑에 폰츠에다가 다운로드한 zip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탐색기에서 붙여넣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폰트를 여러분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소스 폴더 보시면은 요 참고사항이라는 텍스트에는 이렇게 우리가 피그마 하게 되면 제가 포토샵에서 요 색상값 스포이드로 찍어서 준비해 놨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CDN 보시면은 요번에 제가 힌드라는 요 폰트 이렇게 준비해 놨으니까 요거 그냥 복사하지 마시고요. 웹폰트 링크하는 거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직접 이렇게 구글 들어가서 웹폰트 쳐가지고 그 방식대로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SCSS 할 거니까 웹폰트 먼저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웹폰트 링크 했고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거는 자, 변수 선언 이런 건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왜냐면 스팬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출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 2, 3, 4, 5라고 임시로 넣을게요. 이거 다 바꿀 겁니다. 자, 그리고 와치사스에서 이렇게 컴파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디부터 시작을 할게요. 바디에서 이번에는 모두 다 그리드로 배치할 거예요. 디스플레이 그리드, justify, content center, align items center. 자, 플렉스 센터링 하는 거랑 그리드 센터링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플렉스의 정렬 그리고 그리드의 정렬은 한두 개 빼고는 두 가지가 똑같아요. 자, 그리고 하이트 100 VH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진 제로.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폰트 패밀리는 따로 넣을 거예요. 요 피그마라는 요 div 내에서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피그마 로고라는 주석 처리했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요 쉐이프 안에 있는 스팬 5개 있다고 기억하시고 요거는 좀 접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거는 피그마라는 이 선택자잖아요. 자, 이 피그마 변수 선언은 조금 이따 할게요. 자, 이 피그마라는 선택자에 일단 보더 그려줘 볼게요. 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드스를 일단 저는 150픽셀로 할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텍스트 얼라인 센터. 자,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하는 이유는 뭐 전체적으로 중앙으로 가라는 거예요. 물론 이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여기다 하셔도 되지만 요 스팬에다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저기 스팬에다 할까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그마 안에 스팬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피그마 안에 스팬이니까 스팬 한 다음에 제가 보더를 레드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은 내가 의도한 거는 얘만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 선택자 이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이 피그마 밑에 스팬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쉐이프 안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얘네들까지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식 선택자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에서 이렇게 보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스팬이라는 건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크기 값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은 사실 너무 SCSS보다 더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굳이
이 쉐이프 안에도 스팬, 얘도 스팬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보도 지워줘도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진 버텀은 한 5픽셀 정도에서 살짝만 띄워줬고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거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변수를 먼저 선언하도록 할게요. 자, 변수는 어디에다 선언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요렇게 선언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피그마 로고 베리어블스 해서 피그마 로고에 관련된 변수들은 여기다 넣겠다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SCSS에서 변수는 달러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간만에 해서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지금 하셔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변수 이름은 저는 로고 패밀리라고 할게요. 자, 로고 패밀리라고 하는 변수는 폰트 패밀리를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폰트 패밀리가 저희가 힌디 이거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폰트 패밀리 안에 있는 저 내용이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로고라는 변수에서 접두어로 시작할 거예요. 로고 웨이트, 폰트 웨이트를 사용할 건데 한 500 정도 줄 거고요. 자, 이거를 다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수를 선언하는 거는 뭐 어떠한 역할도 하진 않아요. 로고 위드스 150 픽셀, 그리고 로고 컬러는 샵 둘둘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로고 스페이싱. 자, 로고 스페이싱이라는 거는 요 레터 스페이싱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 3픽셀 정도 줄게요. 자, 변수로 선언한 거 이거 불러다 쓰잖아요. 그러면 언제라도 변수를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기 위한 필요한 변수들은 다 선언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자, 이제 이 스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 폰트 패밀리. 자, 폰트 패밀리는 우리가 어떤 변수를 썼죠? 요 변수를 썼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폰트 패밀리에서 이렇게 달러를 치시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착하게도 뽑아주죠. 폰트 패밀리. 자, 폰트 패밀리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거는 폰트 웨이트. 폰트 웨이트라는 변수는 우리가 이번에는 안 나오죠? 폰트 웨이트라는 이렇게 변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폰트 컬러죠? 컬러는 우리가 로고 컬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게 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요 로고 컬러라고 돼 있는 거 제가 레드로 바꿔볼게요. 레드로 바뀌는 순간 저 피그마라는 텍스트가 레드로 바뀌겠죠.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로고 자체가 블랙이라서.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로고 이제 남은 부분이 뭐죠? 로고 스페이싱. 자, 로고 스페이싱은 조금 이따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폰트 사이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폰트 사이즈를 저는 50픽셀로 할게요. 그러면 50픽셀, 제가 이거 좀 줄일게요. 자, 50픽셀로 하면 사실 적당하거든요. 자, 그리고 레터 스페이싱. 자, 레터 스페이싱도 역시 우리가 요 변수를 선언해 놨잖아요. 그래서 요걸 요렇게 넣어 줄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가득 찬 느낌이 들잖아. 여기 3픽셀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다 변수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폰트 관련해서. 근데 폰트 사이즈는 50픽셀로 픽셀했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모양을 만들 거잖아요. 자, 활용 예제에서 보더 레디어스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 그거보다 훨씬 쉽거든요. 자, 그러면 이 쉐이프 밑에 있는 애들. 자, 그럼 쉐이프는 역시 피그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펜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다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쉐이프라는 div가 있고요. 자, 쉐이프라는 div에서
제일 먼저 할 게 쉐이프 안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리드 쓰는 거예요. 쉐이프 안에 스팬이 5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그리드를 하는 순간에, 자, 여러분, 그 디스플레이 그리드를 한다고 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2개의 컬럼을 만들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 한 다음에, 자, 2개를 똑같은 크기로 만들 거잖아요. 오토 요렇게 하셔도 되지만 리피트라는 걸 써서 리피트 2개를 반복해 1FR 1FR이라는 게 전체를 차지하는 거예요. 전체를 차지하는 게 2개 있으니까 각각 50%씩 가져가는 거죠. 방금 전에 오토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뭐 그리드 갭이나 이런 건 쓸 일이 없죠. 자, 그러면은 이제 쉐이프가 하는 역할은 이거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쉐이프 밑에 스팬이죠. 자, 쉐이프 밑에 스팬은 얘네들이잖아요. 쉐이프 밑에 스팬은 얘네들이니까 이제 이것들 5개를 우리가 디자인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전체가 150 픽셀이잖아요. 이 너비를 우리가 150 픽셀로 줬죠. 로고, 자, 일단 로고 위드스가 150 픽셀이잖아요. 그럼 150 픽셀의 반이 75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블루로 놓을게요. 그래야지 눈에 일단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임시로 줬던 요 1, 2, 3, 4 텍스트는 이제 지워져도 되겠죠. 배경색으로 그림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블루는 임시로 한 거라 지울 거예요. 자, 그러면 위드스는 150 픽셀의 반이니까 75 픽셀이겠죠. 자, 150 픽셀의 반이니까 75 픽셀.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나오냐? 자, 역시 스팬은 현재 뭐죠?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크기 값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위드스, 하이트 75 해서 완벽하게 동그랗게 만드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저 윗부분 얘기하다 착각했네요. 지금 그리드를 했기 때문에, 위에 그리드를 했기 때문에 얘가 더 이상 인라인 성질만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안 나온 거는 하이트가 없어서 그런 거죠. 제가 이 부분 착각했어요. 여기는 요 스팬은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블록을 줘서, 블록이든 인라인 블록을 줘야만 크기 값을 줬죠. 자, 그런데 이 스팬은 우리가 디스플레이 블록, 인라인 블록을 안 줘도 그리드를 선언함으로써 얘네 자체가 블록 요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됐잖아요. 그러면 모양을 만들도록 할게요. 요 참고사항에 요 색깔들 쓰시면 돼요. 저는 일단 요 색깔을 가지고 와서 요 밑에다가 왔다 갔다 하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스팬인데 첫 번째 있는 애, 두 번째 있는 애, 세 번째 있는 애가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스팬이니까 저걸 부모 요소 참조 앰퍼샌드로 받아오신 다음에 nth child 1번. 자, nth child 1번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요걸로 이렇게 넣어주면 저 색깔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복제할게요. 이렇게 5개를 복제했습니다. 2, 3, 4, 5번. 자, 그리고 요 색깔들, 준비된 색깔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넣어주면은 저 아래에 있는 피그마 공식 사이트에 있는 로고와 똑같은 색깔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 것까지 이렇게 다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위아래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더 레디어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보더 레디어스는 여러분 활용 예제에서도 보셨겠지만 숫자를 하나 넣는 거, 2개, 3개, 4개 넣는 거, 4가지가 있지만 2개 넣는 거, 3개 넣는 거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만 넣으시는 거, 그리고 4개 넣는 거예요. 4개 넣을 때는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상우하자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거 보면 상우하 좌잖아요. 그러니까 50%, 00, 50%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보더 레디어스 50%, 그 다음에 0, 0, 50%. 자, 그러면 저렇게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제 요 보도는 좀 임시 보도, 프레임에 준 임시 보도는 좀 지워줘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더 레디어스 두 번째 거는 자, 어떻게 되죠? 보더 레디어스 두 번째 건 0, 50%, 50%, 0이잖아요. 그래서 0, 50%, 50%, 0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요거랑 똑같네요. 세 번째 거는 첫 번째 nth child랑 똑같네요. 그리고 네 번째 있는 애는 보더 레디어스를 50% 또는 100%로 숫자 하나만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애는 보더 레디어스 4개를 쓸 거니까 50%, 0, 50%, 50%. 자, 그러니까 0, 그리고 50%, 50%, 50% 이렇게 주면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아이고, 제가 0, 50%. 아이고, 바뀌었네요. 50%, 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우리가 공식 사이트 피그마 로고랑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었잖아요. 자, 이게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해주려고 하냐면 이제 다 끝났어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변수에서 우리가 변수를 다 가져다 쓰고 있었는데 어떤 거를 우리가 변수에서 가져다 쓰지 않고 있었냐면 이 부분이에요. 피그마라는 이 전체 위드스를 150픽셀 그리고 폰트 사이즈 50픽셀 이거는 변수를 쓰고 있지 않고 그냥 고정된 텍스트를 쓰고 있단 말이죠. 자, 이거를 유동성 있게 변수로 받아와서 이제 연산자 있잖아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나누기 이 연산자를 통해서 유동적으로 저 텍스트와 도형이 같은 비율로 움직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말로만 해서 지금 무슨 얘기인지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피그마라는 요 전체잖아요. 이 피그마가 이거잖아요. 모든 걸 담고 있는 거. 이게 150픽셀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250픽셀로 키웠다고 칠게요. 자, 250픽셀로 키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크기는 커지죠. 자, 이거 임시 보도 좀 그려줄게요. 자, 전체적인 크기는 예를 들어 300픽셀로 할게요. 전체적인 커지는데 얘네들은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폰트 사이즈 자체는 50픽셀로 픽스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전체적으로 커질 때 얘네들도 전체적으로 다 유동성 있게 폰트 사이즈까지 커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 변수를 이용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변수를 다 썼는데 이 변수만 안 썼어요. 로고 위드스라는 변수. 자, 그러면 이 로고 위드스라는 변수를 여기에다 넣어주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에 있는 게 150픽셀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이 폰트 사이즈 50픽셀을 자, 150픽셀하고 50픽셀은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3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CSS 컴파일 되는 거 볼게요. 150픽셀 위드스 들어갔죠. 폰트 사이즈 50픽셀 들어갔죠. 왜냐면 나누기 3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위드스 있잖아요. 이 피그마 전체를 다 감싸고 있는 위드스를 여러분이 250으로 바꿨다고 칠게요. 그러면 유동적으로 폰트가 늘어나고 있죠. 자, 반대로 50픽셀로 바꿨다고 칠게요. 또는 100픽셀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 폰트 위드스, 그러니까 로고 위드스 전체 크기에 비례해서 3분의 1로 폰트 사이즈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 폰트 사이즈가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00으로 바꿨을 때 이렇게 폰트 사이즈가 전체 피그마라는 위드스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되는 게 도형은 비율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조금 키워볼게요. 예를 들어 얘를 300으로 해볼게요. 전체 위드스 300. 그럼 이게 커졌잖아요. 그러면 이 도형들도 비율에 맞게끔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75픽셀로 픽스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너비는 현재 75픽셀이란 말이에요. 가로 세로. 그러니까 고정돼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변수를 활용해서 로고 위드스라는 거. 자, 그러면 로고 위드스를 2로 나누면 자,
얘를 150이라고 현재 처음에 했던 것처럼 자 15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스팬들 5개 스팬들의 너비와 높이를 로고 위드스 150 나누기 2 하니까 75픽셀이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2를 나눌게요. 그러면 정확히 75픽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놓게 되면 모든 폰트 사이즈나 이 도형들이 이 변수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수를 제가 250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완벽하게 비율대로 도형과 폰트 사이즈가 이 로고 위드스라는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동성 있게 다 변하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이 변수는 우리가 SCSS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CSS에서도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는 SCSS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 CSS에서 VAR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역시 사칙 연산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SCSS 강조하고 클래스다 보니까 SCSS 방식으로 변수를 선언한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로고 위드스를 바꿈으로써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싹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피그마 로고를 만드는데 뭐 포토샵이나 이런 그래픽 프로그램을 만드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거를 퍼블리싱 하면서 그리드로 만드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거예요. 자, 사실은 다른 부분들은 변수로 굳이 선언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이 안에 그냥 픽스해서 넣어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보셨듯이 이 로고 위드스는 변수로 선언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폰트 사이즈와 저 도형의 높이와 너비가 유동적으로 변하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로고 위드스는 변수를 사용하시는 게 맞죠. 아, 깜빡할 뻔했는데 우리가 라이브 사스 컴파일러 출력창 있잖아요. 뭐 오류 메시지라든지 기타 등등. 자, 이거 우리가 핵심 이론이나 활용 예제할 때는 뭐 오류가 날 일이 없으니까 뭐 꼭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전 예제하시고 실작업하실 땐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출력창 보이기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U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U를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창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작업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거 뭐 콘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보고 싶은 건 요 라이브 사스 컴파일이잖아요. 요걸 누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제가 너무 내렸네요. 자, 요렇게 해서 라이브 사스 컴파일러 요 출력창을 보시면서 실전 예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오류가 어디서 어떤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 변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데 위에 변수를 정의하여 있지 않거나 이제 경계가 전역 변수 뭐 이런 변수 관련 문제인데 여기에서 했을 때 어떠한 변화도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출력창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컴파일이 멈췄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뭐 샘플로 보여드리면 제가 오류 난 게 없어가지고 그러네요. 자, 제가 오류를 한번 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레터 스페이싱을 주석 처리했어요. 자, 그러면 이 로고 레터 스페이싱이라는 변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로고 레터 스페이싱이라는 변수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undefined variable, 곧 변수가 정의되지 않았다. 로고 스페이싱이라는 변수가 정의되지 않았는데 여기다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라이브 사스 컴파일러 출력창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전 예제 제작하시고 실작업하실 때는 이 출력창을 열어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